진도를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자바에 대해서 좀 쉽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볼까 해요. 비유 안에 제가 이제 정확한 워딩을 섞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수업 때도 계속 했으니까 중요하게 보지 마시고 오늘 이제 비유에 집중을 좀 해주세요. 자, 이 자바라는 것은 프로그래밍이에요. 프로그래밍이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면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거죠. 자, 컴퓨터한테 모니터를 너무 후지게 그렸다 했죠. 자,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게 이제 프로그래밍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바가 하는 일. 자, 그게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르졌죠. 우리가 일을 시키려면 컴퓨터한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써야 돼서 우리가 이것을 언어라고 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컴퓨터는 종류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종류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여기 있는 하드웨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하드웨어라고 하면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요. 본체를 얘기하는 거였죠. 본체를 구분 짓지 않고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 OS,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치하고 나면 이렇게 떠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로 종류를 구분을 해요. 자, 여기 이제 이 친구가 윈도우라고 하는 OS가 있고 이 정도는 우리가 아니까 대부분 그렇죠. 맥이라는 OS가 있고 리눅스라는 OS가 있는데 자, 원래 이제 이 친구들이 다 달라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 따로 맞춰서 했어야 돼요. 따로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하나만 만들어도 다 돌아가도록 만든 것이 자바예요. 자바. 자, 이때 이제 플랫폼의 독립적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플랫폼이라는 말이 이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용어는 안 쓸게요, 일부러. 자바는 뭐다? 자, 컴퓨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러 종류에다가 우리 언어 하나만 써도 동작하도록 만든 것이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자, 근데 이제 그냥 이제 이런 거 다 제쳐놓고 자, 뭐만 기억해요? 자바는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기 위한 거예요. 일을.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일을 시키는 주체가 되는 것을 응용 앱이라 불러요. 응용 앱. 우리가 이제 앱이라 부르죠. 그렇죠? 요 앱을 작성을 하면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수 있어요. 오케이. 그냥 단순히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야지 일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써야 된다고요. 자, 그때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코드, 그러니까 언어가 메인이라고 써져 있는 이 친구가 응용 앱에 해당이 돼요. 요거를 꼭 써야지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컴퓨터는 우리가 써져 있는 코드들 중에 자, 요 앞에 자, 써져 있는 이렇게 static void public 빼먹었다 하죠. 자, 요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요런 약속의 public void static void main 그죠? static void를 또 잘못 썼네요. void main에 여기에 string argument 요런 모양의 메인이 써져 있으면 그럼 이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메인의 시그니처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다 제쳐놓고 하여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메인. 그래서 자바가 아닌 다른 프로그래밍도 다 메인이라는 이름의 응용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자, 메인이라고 쓰는 응용 프로그램을 대체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건 뭐예요? 아,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구나.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일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어플이라고 하는구나. 자, 우리가 이 OS한테 일 시키는 거 흔히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자, 사파리, 브라우저 어플, 메시지 어플, 이메일 어플, 지도 어플, 사진 어플 다 뭐예요? 어플이에요. 자, 이 어플들은 다 뭘로 작성이 돼 있어요? 메인이라는 함수에 작성이 돼 있을 거예요. 언어는 다르더라도 다 메인에 작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자바와 아주 유사한 친구로 되어 있는 어플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인텔리제이라는 친구. 자, 이 친구가 자바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지금 메모장 같이 생긴 것, 이 탐색기 같이 생긴 것들 전부 다 자바로 만든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것 전부 다가 자바로 코드로 작성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친구도 다 뭐예요? 메인이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해하시면 되었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을 시키려고 했더니, 자, 이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였죠?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이 컴퓨터한테 줘야지 일을 시킬 거 아니에요. 자, 이것 좀 뭐 해줘? 뭐 해줘?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을 해줘. 2 더하기 1을 해줘. 이렇게 계산기 같이 했죠?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일을 시키려면 어디다가 1을 담고 전달해 줘야지 일을 시킬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때 데이터, 이걸 우리가 데이터라 불러요. 여기다가 담는 거를 이 데이터를 담아서 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서 나온 게 변수라는 게 있어요. 변수.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우리가 그릇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컴퓨터가 어떤 일을 하려면 어떤 것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것. 무엇인가. 예를 들어 1이라는 것을 1과 더해 라는 요거 친구는 다 뭐예요? 것이죠. 것. 자, 이런 것들을 것이라 하는데 이 친구들에 대해서 정의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친구들을 우리가 데이터라 하고, 자, 이 데이터들마다 형태가 있으면 좋겠어 라고 했어요. 자, 이 친구들은 다 뭐예요?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때 자, 어떤 것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이 친구들은 형태가 있대요. 형태가. 자, 이때 이 친구의 형태를 우리가 타입이라 부르기로 했고요. 그죠? 이 친구는 말 그대로 데이터가 되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되는 거예요. 이 어떤 것. 그죠? 이 어떤 것을 담는 이 친구를 우리가 변수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데 일을 시키려면 데이터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렇죠?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일을 시킬 만한 어떤 것. 자, 이것을 우리가 데이터라 부르기로 했고. 그렇죠? 이 친구들은 다 형태가 있더라.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 친구한테 일을 시키려고 자, 어떤 것.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식들이 되어 있어요. 약속되어 있는 방식들. 이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 자, 기본적으로 이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이제 계산기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자, 이 컴퓨터는 계산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산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컴퓨터한테 주면 일을 하는데 대부분 계산기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계산기 같은 일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눈 나머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일을 할 수 있는데, 자, 이 친구를 우리가 연산이라 불러요.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자, 우리가 지금 컴퓨터한테 무엇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 데이터를, 그쵸? 일을 시킬 건데, 이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건데, 대부분이 다 뭐인 거예요? 연산이라는 거예요. 연산. 그래서 우리가 이 연산의 종류를 배웠어요.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연산의 종류. 어떤 거? 수학적 연산, 비교 연산, 논리 연산 이런 걸 배웠죠. 그쵸? 비트 연산 이런 것들을 배운 거예요. 그쵸? 이런 거. 데이터가 형태가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그쵸? 자, 근데 이제 이런 수학적 연산, 그쵸? 이런 비교 연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데이터의 타입이 정해져 있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약속되어 있었다 하죠. 그쵸? 약속되어 있었는데, 요렇게 우리가 수학적 연산, 비교 연산 또는 비트 연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데이터만 가능했어요? 숫자만 가능했어요. 그쵸? 숫자만 가능했어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수학 시간에 배웠듯이 수에는 정수와 실수가 있어요. 정수는 뭐예요? 소수점이 없는 거. 실수는 소수점이 있는 걸 얘기해요. 자,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수학적 연산, 비교 연산, 그다음 비트 연산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는 특이하게도 데이터 중에 논리형이라는 게 있대요. 그렇죠? 논리형. 그래서 옳다, 옳다, 거짓이다. 자, 이런 걸 이용해서 자, 논리형이라는 걸 만들어서 논리 연산이라는 걸 했대요. 뭐 같다, 같지 않다, 그렇죠? 크다, 작다. 아, 죄송해요. 논리 연산은 이게 아니라 비교 연산이죠, 그렇죠? 자, 이게 비교 연산이고, 자, 논리 연산은 어, 또는 합집합 이렇게 하고 and 교집합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리 연산을 할 수 있대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 토대로 하고, 자, 우리 그냥 쉽게 하니까 다시 돌아가서, 자, 우리가 배웠던 거 다 돌아가서. 자, 우리가 데이터를 쓸 수 있는데 일을 시킬 수 있대요. 그렇죠? 이 친구를 우리가 연산이라 부른대요. 자, 여기까지. 이 연산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다. 그렇죠? 어려우니까 차근차근 알아보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자, 여기까지.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요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에는 요 데이터라는 형태로 저장을 하는데, 자, 프로그래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가지는 게 좋겠어. 컴퓨터가 바로 연산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일하기 좋은 데이터가 일하기 좋은 것, 그렇죠? 데이터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자, 바로 일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라고 빠진 거였죠. 컴퓨터가 바로 일하기 좋은 것이 있으면 좋겠고, 저장하기 용이한 게 있으면 좋겠어. 자, 왜 이런 게 필요했냐? 내가 일을 시키려고 했더니 하나씩 하나씩 보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자, 하나씩 하나씩 보내니까 너무 힘들어서, 자, 묶어서 한 묶음을 이렇게 만들어서 일을 시키고 싶었던 거야. 자,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자, 두 가지예요. 그렇죠? 많이 없고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일하기 좋은 것에는 숫자를 기본적으로 했고, 저장하기 좋은 것을 우리가 여러 개를 저장한다 그래서 자료형이라고 했어요. 자료가 있다 해서 자료형. 숫자는 우리가 컴퓨터가 바로 일하기 좋다 해서 원시형, 원시적이다. 컴퓨터가 바로 일하니까 원시적이다. 또는 기본적이다 해서 기본형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의 데이터로 배워본 게 뭐예요? 바이트, 자, 소문자로 써요. 다 우리 이 바로 일하기 좋은 것의 이름은 다 소문자로 시작해요. 자, 그래서 바이트, 그렇죠? short
int long, 그죠? 그다음 요게 정수형. 그다음에 float, 더블. 자, 요게 실수형. 그죠? 그다음에 또 뭐 배웠어요? 논리형, 불. 그다음에 컴퓨터는 문자를 저장할 수 없으니까 문자한테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A는 65야, B는 66이야, 이렇게 문자표를 만든다 그랬죠? 요거를 우리가 ASCII 코드표라고 했고, 그쵸? 요 문자표의 번호들을 저장하는데 그걸 우리가 캐릭터, 그러니까 숫자인 거죠. 이 친구도 정수. 자, 그래서 요렇게 몇 개? 8개. 자, 8개를 원시형으로 자바는 두자라고 했어요. 자바가 약속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요거 지금 차근차근 외우면 좋은데 지금 당장은 어떻게만 외우면 돼요? 자, 요런 게 다 모르겠고, 자, 소문자로 적혀 있는 거는 다 뭐예요? 원시형이더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쵸? 자, 이 원시형들은 다 뭐인 거예요? 바로 일하기 좋은 타입, 그러니까 숫자인 거더라. 저장하기 좋은 것은 자료형이더라. 그죠? 자료형은 다 대문자로 시작하더라. 자, 근데 예외가 하나 있더라. 자, 예외가 뭐가 있었나요? 대문자랑 어레이가, 우리가 어레이 타입인 대가로. 그죠? 요 두 가지가 있더라. 자, 자, 기본적으로 자료형은 두 가지 형태인데,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과 순서가 있는 데이터. 자, 우리가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렇죠? 자, 여기는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순서가 있는 데이터인 배열. 이걸 우리가 배열이라 불러요. 배열. 자, 배열인 자료와 대문자로 되어 있는 자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 자, 우리 대문자로 되어 있는 이 친구는,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어제까지 배운 클래스더라.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자료의 형이라는 뜻으로 타입이라고 불러요. 자, 이 클래스로 만들어진 것이 자료형의 가장 대표적인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전에 배운 배열, 이 두 가지가 있더라. 두 개. 자, 여기까지. 자, 우리가 왜 클래스를 왜 배웠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클래스는 어떤 용도예요? 저장하는 용도인 거예요. 저장하는 용도.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우리가 작성하면 문서가 이렇게 툭 생겨요. 자, 그래서 규칙이 있었죠. 그렇죠? 자, 규칙이 어떻게 해요? 클래스라 하고 이름을 대문자로 시작하는 이런 걸 파스칼 규칙이라 불렀어요. 파스칼 규칙으로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는 뭐예요? 자료의 형이 된대요. 이때 자료를 어떻게 정의했어요? 필드라는 방식으로 정의했어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첫 번째 데이터는 뭐 경민이야. 자, 두 번째 데이터는 뭐 나이가 뭐 39살이야. 그죠? 결혼은 했어. 이런 거를 결혼했어. 그쵸? 자, 이런 거를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클래스한테.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을 뭐라고 해요? A가 자료가 되었을 때, A가 자료가 되었을 때 내부적으로 생길 것이라고 해서 필드라 불러요. 자, 근데 이건 모르겠어. 자,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 그럼 이렇게 하자. 자,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 자, 주머니. 자, 이게 뭐예요? 자료형이야. 자, 주머니. 이 주머니에다가 내가 경민도 넣고, 그 다음에 39도 넣고, 결혼함도 넣고, 누구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자, 컴퓨터한테 이렇게 전달해서, 자, 처리해줘 라고 하고 싶은 거야. 자, 이렇게 처리해줘 라고 하고 싶은 거야.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자료형이라고 해요. 왜? 자료니까. 자료니까. 자, 이때 이 자료는 형태가 있대요. 약속된 형태. 자, 이 약속된 형태. 예를 들어 이게 사람이면 뭐 person이라는 형태를 줄 수도 있고,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A라고 줬죠. 그렇죠? A라는 타입이라고 약속을 한대요.
여러분들 이제 개발 프로그래밍들은 다 뭐냐면 여러분들 다 보면 뭐예요? 다 약속이에요. 우리가 자바가 어떻게 했어요? 일하기 좋은 걸로 수로하자 약속한 거죠. 그렇죠? 저장하기 좋은 것을 자료형으로 하자 약속을 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개발은 다 임의의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겠지만 수학을 배우면요. 수학. 여러분들이 수학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수학은 다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자, 어떤 약속으로 되어 있냐? 자, 1 더하기 1은 1일 수 있죠. 1 더하기 1은 1.5일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워요? 1 더하기 1은 2라고 배우죠. 선생님 미쳤어요? 어떻게 1 더하기 1이 1이고 1 더하기 1이 1.5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흙덩이가 두 개 있는데 뭉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1이죠. 그런데 우리는 1 더하기 1은 2라고 배우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흙과 흙이 합쳐지면 한 덩어리지만 몸무게가 두 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약을 줘요. 모양이 하나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양, 그쵸? 덩어리, 양을 얘기하는 거였죠. 양. 이 양이 하나와 하나를 더하면 두 개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어떤 물질은 심지어 한 1 더하기 1이 2가 안 되는 물질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제하죠. 수학에서는 그런 것들 다 배제시켜요. 하나와 하나가 더했을 때만 2가 되는 물질만 1 더하기 1은 2야 라는 전제를 잡아요. 다 이런 건 다 뭐예요?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래밍은 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수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다 약속을 해요. 그쵸? 제가 지금 얘기한 건 다 뭐예요? 약속인 거예요. 수학처럼. 수학처럼 약속이 해서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자, 1 더하기 1은 1이 될 수 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제가 자료라는 걸 꼭 약속을 하기로 했다고요. 자, 이렇게 약속을. 자, 이 친구가 그냥 풍선이면 좋은데 자, 풍선이면 좋은데 빨간 풍선이야. 그쵸? 빨간 풍선이야. 이렇게 빨간데 여기 별 모양이 이렇게 있어. 그쵸? 이렇게 약속을 한 거라고요. 자, 파란색 풍선인데 여기에 땡땡이가 있어. 자, 이 친구는 타입이 땡땡이야.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다고요. 이렇게. 자, 이 친구는 타입이 A야.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풍선을 만들 때는 약속을 해야 돼요. 이 약속이 뭐예요? 클래스가 돼요. 그리고 이 자료의 타입이라 불러요. 형태다. 그렇죠? 땡땡이의 파란색 형태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배운 게 요 약속한 타입을 규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규정하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막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이 중괄호에 여기다가 써놓은 이 친구를 우리가 필드라고 하기로 했구나. 필드는 어떻게 된다? 이 풍선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더라. 정보. 이 풍선에 들어있는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한테 보내야 할 정보를 필드라는 걸로 정의를 하더라.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을 배워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조금 제가 머리에 이제 너무 말을 많이 했더니 산소가 빠져가지고 산소가 빠져서 자, 제가 지금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유적인 거랑 그 다음에 정확한 거를 섞어서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섞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제가 이제 여러 프로그래밍 강의를 봐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잘하고 싶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 프로그래밍 중에 유명한 사람이 뭐 얄코딩인가? 라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고잉님
우리가 이제 엄청 유명한 분이죠. 그분은 이제 이고잉님이라고 프로그래밍 강의를 엄청 많이 찍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도 있고, 그다음 뭐 약간 욕설같이 섞어서 하는 뭐 애플 코딩이라는 분도 있고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각자 취향이 있어요. 어떤 취향이 있냐면, 자, 뭐 얄코딩님은 정확한 코드는 없어. 하지만 비유적인 것만 있어. 그 뭐 그런 식으로 각자 취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일할 때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일하려고 모였잖아. 그분들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에 흥미가 생기고 관심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찍은 유튜브의 내용을 보고 나중에 책이나 다른 강의를 봤으면 하고 하는 내용이지,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일했으면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모든 내용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한테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버릇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해요. 그렇죠? 힘들게 하니까,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정확한 건 지웠어요. 자, 여러분들은 뭘 배우면 돼요? 지금은 쭉 다 지우고. 그렇죠? 자, 이런 것도 다 모르겠어. 그렇죠? 자, 왜냐면 제가 다 적어 드렸으니까. 그렇죠? 다 적어 드렸으니까. 자, 다 모르겠어.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자, 자바가 우리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코드를 메인이라는 곳에 작성을 하는데, 그렇죠? 이게 언어예요. 자, 이때 우리가 바로 일하기 좋은 것으로 숫자를 작성하고, 숫자 데이터. 그 다음에 저장하기 좋은 것으로 우리가 타입이라는 형태로 작성을 하는데, 그렇죠? 이때 풍선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데이터들을 이렇게 1, 뭐 39, 경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자료. 그렇죠? 바로 연산해 달라고 써는 게 이게 뭐예요? 원시형, 기본형이라는 것이 있더라. 그렇죠? 숫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제 배운 거는 요 타입을 정의하는 방법이더라. 자, 타입을 정의할 때 내가 타입을 약속을 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료가 되죠? 이것도 약속이에요. 어떻게 약속했어요? 앞에다가 new라고 붙이고 요 타입 이름을 쓰고 소괄호를 이렇게 붙이면 풍선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타입을 이렇게 명시를 하는 거는 명시해야 되겠죠. 그렇죠? 작성을 해야 돼. 자, 명시가 어렵다. 그렇죠? 자, 명시 어렵고 써야 돼. 글을 작성해야 돼. 그렇죠? 글 작성을 해야 돼. 이렇게. 그럼 이제 A라는 타입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이렇게 풍선으로 만들어 쓰고 싶어. 자, 풍선을 만들어 쓰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new라는 이 친구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같은 연산자예요. 자, 이 친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자료를 만들어줘 라고 하는 명령하는 거예요. 자, 자료를 만들어 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명령어가 연산자라는 다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new에다가 뭘 붙여야 돼요? 이 친구 이름을 A 붙이고, 그죠? 소괄호를 이렇게 치면 된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풍선이 만들어진대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 경민 39, 1은 어떻게 넣어요? 자, 어떻게 넣냐면, 자, 여기 중괄호에, 자, 중괄호에 바로 붙어 있는 여기, 그죠? 이 중괄호와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여기에다가 변수를 쓰면 된대요. 자, 변수.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경민 39, 1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경민을 찾아갈 수 없으니까, 자, 경민은 이름이야. 이렇게 변수를 쓰고, 자, 조금만 옮겨 볼게요. 그쵸? 너무 좁으니까. 자, 이름은,
그쵸? 경민이야. 이렇게 해놓으면, 자, 경민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았을 때 안에 경민이 생긴대요. 이때 찾을 때는 어떻게 찾아요? 자, new a name. 점은 필드를 접근하는 거예요. 필드, 그냥 요 친구를 필드라 불러요. 내 거, 내 자신. 자, 제가 이제 그랬죠. 경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나는 홍대를 나오고 나이가 39고 그쵸? 결혼을 했고 자, 이거 뭐예요? 제 배경이죠. 배경이에요, 배경. 그쵸? 저의 배경. 이 배경이 다른 말로 필드인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내 삶의 배경. 경민이라는 사람의 배경. 말 그대로 이 풍선 안에 있는 배경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친구를 우리가 필드라 불러요. 그리고 이 점은 필드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필드 접근자라 불러요. 자, 그냥 이제 어려운 말 빼고, 자, 어려운 말 빼고, 자, 경민의 이 학력을 알고 싶어. 그러면 자, 경민의 학력은 이렇게 하면 누가 나온다고요? 홍대. 경민의 나이는 39. 그쵸? 경민이 이즈 결혼했어? 자, 이즈 결혼은 결혼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쵸? 그러면 뭐 결혼했어. 맞아. 이렇게 나오는 게 뭐예요? 이때 이 점들이 이 경민이라고 하는 자료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친구들은 뭐예요? 접근할 때의 이름이 되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여기 이 어디서 이걸 여기 지금 밖에 있는 거 이거를 이 타입의 전체의 영역이다. 그래서 전역이라 불러요. 전체의 영역이다. 여기에 제일 바깥쪽에다가 그쵸? 바깥쪽에다가 이름은 경민이야. 그쵸? 나이는 39이야. 그쵸? 결혼은 했냐? 자, 결혼은 했냐? 결혼했어. 그쵸? 자, 이 친구들은 뭐예요? 내 정보를 접근하기 위한 변수들이에요. 그쵸? 학년은 홍대야. 나이는 39이야. 결혼을 했어. 이때 이 친구들이 자, 이 친구에 해당하는 거였죠? 자, 이 친구,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필드라고 부른다고요. 필드. 이 사람의 배경이 되는 거죠. 배경. 이렇게 써놓고 어떻게 해요? new라고 하고 a라고 하면 소괄호까지 붙여서 그러면 필드가 이 안에 있는 풍선이 이렇게 생긴대요. 그렇죠? 어제는 어떻게 비유했어요? 자, 이게 자, 이 친구가 설계도야. 뭐에? 건물에. 그러면 이 건물에 자, 경민이라는 이름도 들어가 있고 39라는 데이터도 들어가 있고 1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설계도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new하고 설계도 이름하고 소괄호를 이렇게 치면 된다고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그렇죠? 방금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클래스 이름을 쓰고 전역을 하고 여기다가 이름을 쓰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를 NewA라고 하면 자료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이거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요거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요것만 이해하면 돼. 이 자료를 왜 만든다? 컴퓨터한테 일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시키려고 하나씩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시키려고. 그래서 이 친구를 자료형이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자, 근데 이제 클래스에는요, 생성자라는 게 있었고, 메서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자, 생성자라는 게 있고, 메서드라는 게 있었어요. 자, 이 친구는 왜 쓰냐? 자, 왜 쓰냐?
자, 내가 A라고 하는 타입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이름이 경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친구를 만들 때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된다? new A라고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풍선이 만들어져서 여기에 경민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name은 경민. 자, 또 내가 new A라고 하면 또 어떻게 생겨요? 또 풍선이 만들어져요. 새로운 풍선. 그래서 name은 경민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친구를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고 만들어 놓고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한대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들다 보니까 자, 매번 경민만 만들어져. 자, 맨날 경민만 만들어. 자, 그랬더니 쓸모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또 이렇게 만들어야 돼. 클래스 B는 이름이 자, 우리 반에 큰 지형, 작은 지형 있으니까 누군지 모르게 그냥 지형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내가 지형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자, B를 만들고 new B라고 하면 그러면 지형이 있는 풍선이 만들어져요. 자, 근데 이렇게 하기 싫었던 거야, 개발자들은. 자, 이렇게 하기 싫었던 거야. 자,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개발자는 게으르다. 자,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개발자가 게을러서 편하게 하려고 나온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개발자는 게을러요. 자, 타입을 매번 경민이 있는 타입 A, 지형이 있는 타입 B를 만들기 싫었대요. 개발자들은. 그냥 A만 만들어 놓고 자, 이게 지형으로 바뀌면 안 될까? 만들 때? 그쵸? 만들 때 이 친구가 또 세종시로 바뀌면 안 될까? 자, 정거시로 바뀌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생성자예요. 자, 그래서 나온 게 생성자더라. 생성자는 뭐다? 내가 경민을 자, 어떻게 해요? 지형으로 바꾸고 싶어. 그래서 이런 걸 선언하기로 했대요. 자, 지금부터 자, 생성자는 규칙이에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어떻게? A랑 똑같은 이름을 써요. 접근 지정자는 오늘 배워볼 거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A랑 똑같은 이름을 써요. 소가로랑 중가로를 써요. 그러면 접근 지정자 완료예요. 자, 이게 접근 지정, 죄송해요. 이게 접근 지정자가 아니라 이게 생성자예요. 생성자.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냐? 자, 이 친구를. 자, 이거 왜 나왔다? 게을러서. 개발자 게을러서. 자, 여기다가 내가 만들 때, 자, 이거 만들 때, 자, 이 부분에 할게요. 여기다가 지형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보내면 이게 우체통 역할을 해서 자, 이게 A가 실행될 때 여기로 쭉 들어온대요. 자, 여기에 지형이 이렇게 들어온대요. 자,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거는 여기 name은 경민이라는 값을 name은 지형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친구를 경민이 아니라 지형으로 바꿔야 된대요. 자, 그래서 자, 이 친구를 찾아야 돼요. 내가 name이라고 하면 좋은데 자, name이라고 하는데 자, 보통 개발자들은 이렇게 안 쓰고 자, 여기 나 자신이란 뜻, 내 안이란 뜻으로 this라는 말을 쓴대요. 나 자신이란 뜻의 this. 요 안에 있는 나 자신. 나 자신. 자,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뭘 써요? this라고 쓰고 this는 뭐예요? 나 자신. 요 안에 있는 것. this라고 하고 name이라고 쓰면 누구? 이 친구를 호출한대요. 이 친구한테 지형을 이렇게 넣는데요. 그러면 내가 만들 때 지형을 넣으면 여기에 지형이 만들어진대요. 내가 만들 때 지형이 아니라 다른 누구를 넣으면 뭐 다이씨를 넣었어. 그러면 다이가 만들어진대요.
자, 그래서 접근지정자래. 자, 여기 이 친구는 뭐예요? 생성자라 부르고 생성할 때 호출된다는 뜻이에요. 이 객체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생성자는 생성할 때 호출된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누구인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생성자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불렀죠? new하고 자, 이 친구 A랑 똑같은 이름 쓰고 소가로를 쓰라 그랬어요. 사실 이 친구는 누군 거예요? 생성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무언가를 넣으면 자, 이 친구가 필드를 이렇게 재정의하는 용도로 쓰인대요. 자, 내 배경을 다른 걸로 바꾸는 용도. 그래서 개발자가 게을러서 나온 게 뭐예요? 생성자. 개발자는 게으르고 재사용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뭐예요? 변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매번 1이라고 쓰는 건 싫어서 int a에다가 1을 담아놓고 a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1이라고 쓰기 싫어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쵸? 이유가 뭐예요? 개발자가 게을러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오늘 메소드를 따로 수업을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가 메소드 수업을 해볼게요.